안녕하세요. 대박식구 박주연입니다.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2020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코스피 랠리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2020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21년을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알차게 그 시간들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박식구 함께 하실 분은요. 팍팍투맨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하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과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 전략과 관련된 비법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참여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형제TV 팍팍투맨 박철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노란톡관이 이용을 하잖아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팍스형제TV 팍팍투맨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그룹 채팅 참여하기 클릭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채팅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한 기법 자료들이 공개가 된다고 해요. 방송에 들어오시면 그런 기법 자료들 이 노란톡 통해서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박식구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시청자 여러분. 팍팍투맨의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은 오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역시나 코스피는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상승을 보이면서 마지막 거래일을 아주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거래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새해 첫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2021년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어떤 섹터들이 유망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박식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제가 유망한 섹터와 그리고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2부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상승장이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도 있지만요.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2부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고민 있는 종목들 있으신 분들은 10시 종목 상담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저희 또 시그니처 넘버죠. 자, 7번 한번 오픈 채팅방에 클릭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또 주식시장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7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쿠쿠님과 슈테르님, 야노드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7번 눌러주고 계신데요. 자, 행운의 번호죠. 자, 2021년도에도 저희 방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수익 빨간불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제 방송이라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항상 방송이 끝난 이후에 시크릿 노트라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 안에는 증권 관련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일정들, 대형 기업들의 일정들 또는 공시라든지 또는 CB 발행이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민감한 일정들을 담아놨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들, 특히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그널 차트에서 나왔던 매수 신호 종목이라든지 어떤 업황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 대장주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노트는 오늘은 보통 제가 방송이 끝나고 11시에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시크릿 노트는요, 내일 공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오픈 채팅방은요,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야지만 시크릿 노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보통 제가 방송이 끝나고 그 다음 날 4시에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요.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재공지해 드리고 교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좀 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장중에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시크릿 노트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중에밖에 들어오지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1,400명 가까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정식 방이고요. 이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노란토 오픈 채팅방이요. 1,500명이 한도입니다. 지금 이제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방이 닫히니까요. 그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드리는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박식구 1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박식구 1부는요. 제가 지금 2021년도에 조금 기대하고 있는 유망 섹터에 대한 업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한두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해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이제 조금 내 포트폴리오도 조금 2021년도 어떤 업황이라든지 전망에 맞춰서 구성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사실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1부를 꾸며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봐야 할 섹터는요. 바로 또 반도체입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아마 제가 한 6개월 동안 반도체만 계속 설명드렸던 거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실 반도체 업황이요. 너무나도 호황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만 원 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8만 1,000원에 안착을 했어요. 드디어 8만 원 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사실 지금 한 달 전만 해도요.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대. 이 종목이요. 8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한 이제 올해만 이제 최저가가 4만 원대였는데 2배가 오른 거죠, 거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이었나 지지난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 2주 만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3.76% 오르면서 5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요, 반도체 섹터는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실 1차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요. 반도체 업체 섹터에. 그리고 2차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3차 슈퍼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표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어떤 선행 지표로 삼는 게 보통 D램 가격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D램 가격이 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 우리가 보통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 초입 단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D램 가격도요. 최근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좀 많이 올라줬거든요. 거의 4달러 가까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급격한 상승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이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대가 되고 있지만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엄청난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DB하이텍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그 중에도 이제 파운더리 업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지금요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물량을 다 소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다 단가까지도 오히려 높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여드렸던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를 보면 이 종목들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여유 자금을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반도체 종목들 말고요. 이 종목들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정답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건 비메모리 반도체건 지금 업황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 다만 뭐 실적이라든지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중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즉 저평가 종목들을 지금 담기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종목군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아마 반도체 쪽으로 내년 수익 굉장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반도체 종목들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종목군을 묶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그 중에도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좋은데, 자, 반도체 섹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소재 관련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극자외선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왕이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요. 메모리 반도체도 호황이지만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도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이 반도체 제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도 앞으로 충분히 다른 섹터 대비해서 훨씬 더 고성장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종목, 두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두 종목. 자, 첫 번째로는요, SFA 반도체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SFA 반도체인데 이 종목은 사실 후공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보면요, 오늘 같은 후공정 업체들 중에 네페스가 지금 보면 한 21%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LB세미콘도 한 8% 정도, 그리고 테스나 같은 경우도 9%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SFA 반도체가 조금 상승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급등하는 종목들 부담스러우신 분들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들을 천천히 담을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SFA 반도체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PBR도 상대적으로 뭐 네페스나 테스나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PBR이 한 2.7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후공정 업체들의 평균 PBR을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오늘 상당히 뭐 좋았어요. 오늘 3.59%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우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고점까지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정고점 돌파하고 그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요, 안정적인 실적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정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 이번 주에 올랐던 저점 구간 중에도 지금 가장 진한 검은색으로 보여드린 이평선이요, 40일 이평선인데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선만 입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중장기를 보시면서 전고점 이상까지 한번 중장기를 한번 보시는 종목이 바로 SFA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지금 흐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고요. 4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으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 SFA 반도체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요. 상당히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미코라는 기업인데요. 자, 지금 바로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9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한 21,5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9월 달 고점 이후에 한 2달가량 정도는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횡보흐름 보이면서 기간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점을 좀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누가 봐도 지금 저점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부분 전저점입니다. 자, 지금 선 그려드린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종목 지난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미코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게 주 사업부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세라믹 소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라믹 소재와 관련된 기업 중에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과거에는 일본이 거의 독점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작년부터 사실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제품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라믹 관련된 소재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미코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사실 반영이 되면서 올해 9월 달까지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에서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미코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계열사 중에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소재 부품을 만들고 있는 미코 세라믹스가 또 자회사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반도체 장비용 부품에 이 세정이라든지 코팅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비코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예상대로 호황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코팅 기술과 그리고 소재까지 만들고 있는 미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사실 미코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업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재료들도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를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수소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관련된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미코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즉 수소 연료전지를 말하는 건데 요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존에 있는 다양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보다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 기업들도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사업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미코, 역시나 그린뉴딜 관련된 이런 관련된 이슈로도 충분히 주가에 힘을 실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들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 이제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상반기에요. 미국의 두 번째 공장 증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전방 산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장 증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내부 개발 라인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양산 라인 증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방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에 발맞춘 선제적인 증설까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황이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매출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회사가 바로 미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자, 실적 좋고 주가 내려와서 지금 바닥 형성하고 반등 나온 기업인데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 살짝 볼게요. 자, 재무제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2,300억 원대였는데 올해 전망치는 한 2,6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82억 원에서 428억 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증권사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더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2019년도 영업이익을 보면요 382억 원, 2020년도가 아까 영업이익이 428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0년도를 보면요 벌써 3분기 만에 368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갔어요. 3분기 만에.
그래서 사실 4분기 때도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이런 가이던스, 전망치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미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요.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SK 반도체와 그리고 미코란 종목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조업들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지만요. 물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나도 장기화되면서요. 이제 제조업체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 환경에 맞춰서 이제 제조 생산 방법이라든지 어떤 라인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조업 기업들 상당히 많이 주가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래서 다양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제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업 성장도 기대가 되지만요, 신성장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부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주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인데, 자, 사실 이 종목 작년에 엄청 올랐습니다. 뭐 한 달 반 만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이 2,000원대 중반이었는데 9,000원대 후반, 거의 10,0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자, 이때 이후로요, 사실 바로 재료를 소진하면서 차익림을 나와서 다시 한번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횡보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올해 지금 8월 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10월 달 그리고 자, 11월 달 저점 영역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대를 확보하는 상태고요. 실제 이제 어제부터 해서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좋고요. 중장기를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 종목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익률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아마 투자 내용을 들어보시면 전고점 이상도 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인트로메딕 내용들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자, 인트로메딕은요, 지금 회사에 대한 요약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간단합니다. 캡슐 내시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국내 유일의 캡슐 내시경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2세대 캡슐 내시경 관련된 내용이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보통 이런 의료기기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온 이후에 수출 허가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 매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지금 유럽에서의 인증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그리고 캡슐 내시경이 또 글로벌 유통계약에 대한 체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트로메딕이 미국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미국에서 매출이 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트로메딕이요, 지금 2020년도 올해죠, 4월 달에 미국 현지 법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출이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미 많은 유통 라인을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유통 계약이 아마 미국 쪽에서 좀 더 빨리 흘러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뉴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린뉴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인트로메딕이요, 지금 경북 영덕군에서 진행 중인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 허가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부분에서 일단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면 역시나 이 인트로메딕도 관련돼서 수급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전남 신안 지역이요, 해상 풍력 관련된 사업 개발 컨소시엄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건 수소연료 전지건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한번 주가에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요, 또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데요. K-방역 관련된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출입 통제 시스템을요, 영덕군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체온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신 살균 소독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바리케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될 조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방역, K 방역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 역시나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캡슐 내시경 주 사업의 성장도 기대가 되지만요. 거기에 코로나 관련된 재료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린뉴에 관련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인트로메딕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메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추가적인 유망 섹터와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거기에다가 내년 전망은 더 밝습니다. 시장이 3,000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정말 좋지만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팍팍투맨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려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경제TV 팍팍투맨 박철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룹 채팅 참여하기 클릭 후에 입장하시면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참여도 가능하고요.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잠시 후 10시부터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이나 매수가 비중 함께 10시부터 딱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또 친절하게 관련 내용들 답변 드릴 거고요. 기법 자료와 노하우도 이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공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전문가님이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 SFA 반도체와 미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죠. 인트로메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유망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매수 종목과 그리고 또 교육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들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내일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 자료는 지금 보고 계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404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방입니다. 방이 1,500명이 한도기 때문에요. 지금 1,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없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매주 진행되는 주식 관련된 교육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크릿 노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장중에 다양한 발빠른 정보와 그리고 전략, 시황까지도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섹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종목 두 종목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사실 이 섹터가 앞으로 2021년도에 굉장히 다시 한번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로 굉장히 매력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고 그리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섹터인데요. 자,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장도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통신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인 어떤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설비 증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미래에 상당히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 주인의 입장에서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초기 비용만 좀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 계속적으로 엄청난 비용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 감축이 돼서 그래서는 사실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주가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 한 종목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지지부진했어요. 계속 횡보는 보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올해 3월 달 이후에 한번 반등 나와서 그래도 낙폭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 정도 된 작은 상단과 하단 선 밑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점 확인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이 종목에게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 들어서 돌파를 한번 시도했다가 밀려 나왔었거든요. 자, 검은색 이평선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 12월 달 중후반 들어서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이평선이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가로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한 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요. SK 관련된 기업입니다. SK가요. 지분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3대 주주로 있는 게 바로 티라유텍입니다. 자, SK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중에 하나고요. SK가 지분 인수에 따르는 것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막연히 돈도 안 될 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아닙니다. SK가. 그렇기 때문에 SK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실 굉장한 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티라유텍이기에 일단 주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어서 매수하기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SK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SK그룹향 매출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SK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이 회사에게 수주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SK그룹향 매출액이요. 한 26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2019년도에는 지금 보면요. 한 65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무난하게 SK향 매출이 한 100억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SK 쪽으로 나가고 있는 매출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SK향 매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매출까지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적으로도 SK란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도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SK가 아마도 상당한 공을 들여서 키울 만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티라유텍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SM코어입니다. 자, 티라유텍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라고 보시면요. SM코어 같은 경우는 바로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 SK가 대주주로 가 있습니다. 지분 취득을요. 미리미리 해왔거든요. 그래서 SK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티라유텍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SM코어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SK그룹이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SM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그룹형 매출이 상당히 고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SK가 이제 앞으로 이 신성장 사업으로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를 공격적으로 민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은요. 시장에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대장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SM코어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상당히 많이 할인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분할 매수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전고점까지 짧게 보셔도 되겠지만요.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연고점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다시 지금 또 한번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연초에 특별한 악재는 아직 없지만요. 그래도 주가가 조금 차익 매물 때문에 밀리는 모습 나오면서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종목 티라유텍과 SM코어 한번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아까 그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이요. 자, 종목 번호 039860번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9월 달 고점 이후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이 보통 9월에 고점을 찍고 밀려내렸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로 오늘 오히려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3중 바닥 정도를 만들어주면서 현재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기술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거래일 동안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기업이냐? 대표적인 의료기기 업체 내 최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제가 기대되는 부분은요. 잔여 백혈구 개수기란 제품입니다. 이 레버너 칩이라는 기술로 바탕을 해서요. 이 회사는요. 굉장히 작은 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의료기기를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소형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표 의료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백혈구 수치를 계산하는 이 개수기 같은 경우는요. 혈액을 넣자마자요. 45초 만에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수혈을 받을 때는요, 이 백혈구 수치를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그런 과정인데 그럴 때 사용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상당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검사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빠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뭐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에도 확대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키트 관련된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뭐 치료제는 아직 좀 더 먼 이야기죠.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일단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백신을 맞아도요. 이게 지금 낫고 있는지 호전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가 계속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진단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단키트 수요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니시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으로 다른 제품들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이슈가 재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진단키트만 만들고 있는 기업보다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에 대해 너무 목 매지 마시고요. 기존 사업도 탄탄한데 거기에 진단키트 관련된 제품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을 넣는 게 훨씬 더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노엔텍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유럽에서요 CE 인증까지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납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벌써 기사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납품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 키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FDA에서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과는 봐야지 알겠지만요. 지금 이 긴급 사용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승인이 난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요,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 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일단 추후에 나올 만한 기대감 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바로 나노엔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노엔텍도 한번 앞으로 기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임상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자, 어떤 종목이라면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P&K,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P&K, 자, 피부 임상 연구센터입니다. 제가 이거 본 종목들 중에 이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제일 긴데 지금부터는 P&K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한 9월 달쯤에 상장됐는데 그때 잠깐 급등했다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이 종목은 11월 달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조금씩 저점 높여 나가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우상향 기울기가 높진 않죠. 하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 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설명 들으시면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하실 것 같아요. 자, 중장기로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지금부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화장품 관련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국내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즉 임상이죠. 임상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생소한 종목이었죠. 이렇게 이름 긴 기업이면 우리가 당연히 기억을 했을 텐데 일단 그만큼 이 종목은 시장 점유율 1위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종목입니다. 이제 상장했으니까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런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화장품 만들어서 인체에 독이 될 수도 있는 제품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 회사는 이런 검증도 받고 제품도 만들어서 안 팔리면은 회사는 끝납니다. 제품을 못 팔면 돈이 못 버는 거니까요. 하지만 임상 회사들의 수요는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호황을 맞으면서 사실 뭐 최근엔 조금 변동성이 좀 있지만요. 굉장히 호황이 많이 되고 이 화장품을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위탁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을 위탁을 맡겨서 바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화장품 사업에 많이 뛰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사업에 대한 앞으로 성장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요. 바로 이런 방금 말씀드린 P&K와 같은 기업들의 위탁을 맡겨서 위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검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맡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P&K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P&K 같은 경우도 사실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번 지금 어떤 임상을 맡기려면요.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처로부터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P&K 앞으로 성장 당연히 좀 안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닥에서 이 업계에서 한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대형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 회사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는 건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뉴스만 보시더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좀 매출이 조금 고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중국 시장에서요. 이 임상, 특히 이 화장품 검사를 하는
업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이요, 내년 2021년도죠. 내년부터 지금 이런 걸 시행을 해요. 자, 화장품 검사 등록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요, 검사를 하지 않고 막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검사가 완료돼서 등록이 돼야지만 제대로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 등록 허가제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검사를 하는, 임상을 하는 화장품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다가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법인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미 선제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미리 중국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인을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이 실제로 이 등록 허가제로 검사 등록제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 바로 이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도 1위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법인 설립 이후에 이제 앞으로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투자 포인트도 앞으로 중장기 베팅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장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들 중에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요, 가장 좋았던 기업이에요. 가장 좋았어요. 자, 보세요. 자, 매출액 꾸준히 성장합니다. 83억 원에서 100억 원 연도별로요. 125억 원, 1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작년에 57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지금 최근 3년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요, 무려 24%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를 넘어가면서 굉장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영업이익률 보시면요. 자, 보세요.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률이 50.62%입니다. 50%가 넘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요약 재무제표 들어가셔서요,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기업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득을 남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요, 3분기까지 영업이익 볼게요. 지금 1분기 때 22억 원, 2분기 때 22억 원, 3분기 때 18억 원입니다. 3분기 동안 누적 영업이익만 합산을 해도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었던 57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4분기까지 더해지면요, 당연히 지금 예상치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이상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실적 시즌 또 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4분기 끝나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는 기업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만큼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2021년도 내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 실적은요, 매출액은 한 24% 정도 무난하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역시 한 25% 정도 증가가 지금 예상된다는 게 업계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포인트 중에 중국 법인을 통해서 중국이 등록 허가제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시작이 되고 실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증권사의 가이던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 이 등록 허가제가 실제 수요 확대로 바로 이어진다고 하면요, 폭발적인 실적 성장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자,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이 회사를 너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대부분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성장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리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중장기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장기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저점에서 반등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이상까지도 여유 자금으로 베팅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으로도 2021년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볼게요. 자, 짧게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들 중에요. 여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에슬레저 브랜드 중에 바로 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잭시믹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요가복이랑 레깅스가요. 그래서 실적이 역시나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역시나 이 회사 2019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 기대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지금 최근에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 기업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2021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망 섹터와 그리고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 종목 상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